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특히 북한 관련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새로운 지표가 설정이 되었죠. 관련한 소식. 그리고 북한군의 굉장히 지금 어이없이 쪼아붙이는, 또 북한군이 완전히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소식. 그리고 북한의 젊은 부부들을 강제 생이별 시키고 있는 황당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정권 고사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에 대해 북한의 첫 입장이 표명되었습니다.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할 것이며 특히 대결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북한이 17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와 주목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중요한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관한 대외정책적 입장과 원칙을 표명하고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 라며 급격한 상황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 쪽으로 전략적 무게추를 둘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총비서동지가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금후 대미 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 전술적인 대응과 활동 방안을 명시했다라고 밝히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도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검토를 마친 뒤 최근 시기 국제정치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된 변화들과 혁명의 대외적 환경을 개괄평가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라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체제 생존, 정확히는 김정은의 생존을 위한 현상 타파가 시급한 북한이 상황 변화 대신 현상 유지를 택했다는 것인데요. 김정은이 제대로 오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인지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동해에 들어오고 있어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의 최신 이지스함이 동해에서 북한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으로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현시를 목적으로 무력시위, 현시 무력시위니까 목적으로 훈련했다라고 밝혔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의 소해함, 그러니까 기뢰 같은 것을 제거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소해함이죠. 소해함인 그 패트리어트함, 그리고 해양 구조선입니다. 살보라고 하는 구조선인데 과거 세월호 구조 작업할 때도 왔었던 그 살보함, 그리고 해양 탐사선, 이런 것들이 지금 동해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아마 북한의 잠수함 움직임이 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미 해군 전력들이 계속 지금 동해에 들어오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슨 항공모함이 비밀리에 출격했다가 러시아로부터 이제 발각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알려지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미국이 예사롭지 않게 움직이고 있고, 또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가만두지 않고 북한이 혹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보이면 선제 타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발언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대화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대화하자라고 하니까 대화 준비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결도 준비되어 있고 방점은 대결이다 라는 겁니다. 자존심 세우는 거죠. 아무튼 김정은 딱 봐도 지금 이 얼굴 정상 아니죠. 굉장히 좀 많이 피곤해 보이고 이 건강이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딱 봐도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김정은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되는데,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6개월을 북한을 봉쇄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국제 제재로 인해서 제대로 된 물품이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북한인데, 그나마 이제 밀수까지 막아 놓다 보니까 이 북한의 생필품은 완전히 그냥 동나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생존을 하려면 뭔가 현상 타파를 해야 되는데 대결을 준비한다? 이건 현상 유지죠.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지금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보내서 김정은이 무너지도록 만들겠다라는 이런 세력이 정말로 파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 두 번째는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폐쇄를 하고 있어도 생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장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중국을 이런 식으로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뭐 G7에 또 나토 정상회담에서 계속 이제 중국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을 저런 식으로 그냥 활개치게 내팽개쳐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중국을 옥죄할 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대한 성토를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김정은 정권이 곧 오늘 내일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현상 유지를 택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경제난과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북한군이 전시 예비 물자에 손을 대는 사례가 급증해 당 중앙 차원에서 대대적인 검열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적발되면 총살 등 엄벌에 처해진다는데 가뜩이나 분노한 군심에 또 기름을 끼얹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일선 부대의 전시 예비 물자 분실이 크게 증가해서 북한 당국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으로 전국 단위에서 대대적인 검열에 들어갔다고 RFA가 17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평안북도의 한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6월 초에 내려진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0035호에 군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투 예비물자의 보관관리, 정행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인민무력성, 총참모부, 총정치국, 후방총국과 보위사령부 등이 합동으로 검열조를 편성하고 지난 10일부터 전 부대들을 대상으로 전투 예비물자의 보관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검열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전기 검사에서 전시 예비물자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고 장부에 등재된 것보다 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고 받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기존 정기검사 때처럼 상하급 부대가 적당히 무마하는 식의 검열이 아닌 집중 검열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일선 부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명령은 현장에서 전시 예비물자가 파손, 부패, 변질,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 부대 지휘관과 간부에게 책임을 물어 현장에서 즉시 연행해 직결 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각 지휘관들은 부족 물자를 채우기 위해서 사회기관과 돈주들을 찾아다니며 필사적으로 구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보급이 끊어진 지 오래인 북한군은 자급자족하거나 전투 예비물자에서 몰래 식량과 기름, 피복, 의약품 등을 꺼내 쓰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무력을 쥐고 있는 집단을 이토록 착취하고 찍어 누르면 반드시 반발작용이 일어났다는 역사의 교훈을 북한 당국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북한군이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을지 그냥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뭐 우리는 북한군을 120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북한군은 전쟁이 발생하면 첫날 딱 하루만 제외하고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군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 그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이 그래도 경제를 70년대부터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물물교환 경제를 계속 해오다가 끊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나마 장비들도 새로 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장비들이었는데 지금 북한의 이 전투 장비들은 미사일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40년 이상씩 된 것들입니다.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것들이죠. 그런데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중에서 고위층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현장에 검열을 나가보면 탱크가 있으면 그 탱크에 연료통이 있고 그 연료통의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기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뭔가 그 긴 막대로 찍어보면 그 밑은 기름 밑은 물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이제 물보다 가벼우니까 둥둥 뜨니까 기름을 빼서 팔아버리고, 그런데 이제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물을 채워넣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만 살짝 발라놓은 이런 상태였다 라는 겁니다. 뭐 그것이 좀 과장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 부대마다 지금 이제 전시 예비 물자 점검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류 저장고, 식량 저장고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유류 저장고 제일 손대기 쉬운 데죠. 그래서 유류 저장고, 우리가 치면 드럼통 같은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러면은 그 드럼통 같은 곳에 유류가 가득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한 5분의 1 정도만 놔두고 밑에는 전부 다 물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아먹었을 것이다. 왜냐? 지금 뭐 1년 넘게 배급이 끊어지고 알아서 살아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리고는 또 작년부터는 이 지역의 사회기관과 또는 사회단체, 지역의 돈주들하고 결탁해서 뭐 이권사업 하는 거, 그것마저도 단속했는데, 그럼 뭐 알아서 살아라 그러는데 알아서 살아야죠. 그러면 적재해 놓은 것을 내다 파는 방법이 가장 수월한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대대 또는 연대 이렇게 있는 그런 유류 저장고의 기름들, 드럼통에 있는 거 밑에 빼다 팔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식량 있겠죠. 그러나 그 식량도, 예를 들어서 식량 저장고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식량 푸대가 100포대가 있으면은 그 내부에 훨씬 안에 재져 있는 그런 포대들, 모래가 많이 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연료 부분에 있어서 북한 지휘관들이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내다 팔았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여러 가지 기갑 장비들이 하루 지나면은 한 번 그냥 지금 차에 들어있는 이 기름 다 소비하고 나면 움직일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북한군의 현실일 텐데, 그걸 지금 알고,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화, 대결 다 준비하는데 대결에 방점을 둔다. 그래서 대결할 수 있는 준비태세 점검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각 예하 부대들의, 일선 부대들의 전시 예비물자를 단속하고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수년간 생존을 위해서 내다 팔았는데, 문제는 방침이 현장에서 즉결 처분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쏴 죽이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지금 큰일 났죠. 인근에 있는 돈주들 찾아다니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좀 빌려주세요.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돈주들마저도 장마당 지금 폐쇄됐으니까 뭐 있냐는 겁니다.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휘관들이 내가 죽을 것이 명확해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폭발이 일어나다 보면 그것이 도화선이 될 수가 있죠. 도미노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건 더 황당한 소식입니다. 공산주의는 입만 열면 인민과 사람이 우선이라고 외치지만, 역사상 그 어떤 정치 체제보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성향이 강한데요. 북한에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무려 14,000쌍의 부부를 강제로 갈라놓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서 주민들의 원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갈 때가 되니 정말 오락가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사실상의 이혼 금지령을 내려 주민들을 찍어 누르고 있는 김정은이 이번에는 14,000쌍의 부부를 생이별시켜 강제로 떼어놓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RFA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김정은이 최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 당적, 전 국가적인 힘을 농사에 총집중하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전업주부 14,000여 명을 황해남도 지역의 농촌에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사회주의 여성동맹, 즉 30세 이상의 비당원 전업주부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당 외곽기구 소속 조직원들을 전국 각지에서 끌어모아 농장에 강제로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인권운동가 박지연 씨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90년대에도 17살 이상 미혼 여성들을 함경북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뒤에 농사를 짓게 하면서 군대를 제대한 남성들과 결혼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이주는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강제 이주 성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4,000명의 전업주부들이 황해남도의 벼농사 담당 협동농장들에 집중 배치되면서 전국의 14,000여 명들의 남편들은 졸지에 호라비 신세가 됐는데요. 비료나 농기구가 거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만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과연 쌀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정말 북한은 상황 참 참담한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황해도가 곡창지대죠. 그런데 지금 뭐 농기구 빼다 팔고 농기구 작동 안 하죠. 소 잡아먹고 소 없죠. 그런데 지금 뭐 모내기 하고 지금 바로 그냥 인력들이 투입되고 장비가 투입되어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고 소가 없고 하니까 인력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럼 인력 어떻게 해? 어딘가에 염출해와.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야 놀고 있는 사람들 잡아. 이래 된 거죠. 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전업주부들. 결혼하고 나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주부만 하고 있는 전업주부들. 그들 잡아와. 그 중에서도 뭐 당원들은 안 되니까 비당원들, 즉 여명 소속 전업주부들 데리고 와. 해가지고 전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만 하고 있는 이 14,000여 명을 잡아와가지고 황해도에서 지금 강제 노동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뭐 자기가 오겠다고 손들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지만 그게 자발적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젊은 뭐 30, 40대 아마 주로 30대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 왔다면 그들의 자녀 어떡합니까? 자녀들 지금 건사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의 식사, 학교 가는 여러 가지 준비 어떻게 해줍니까? 그리고 그 남편들은 어떡합니까?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저께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듯이 북한이 지금 매춘이 너무나 횡행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집에서 매춘까지 시키는 또 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성 관련 의식이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덕이 굉장히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긴 도덕을 안 배우니까 우리 같은 도덕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집에 있어도 뭔가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매춘을 많이 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농사를 위해서 몇 달씩이나 강제 차출당해서 객지에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객지에 갔다가 수개월 후에 돌아왔다. 그러면 그 남편들이 야, 너 가서 그 농장 관리인하고 무슨 짓 안 했어? 이런 의심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회 문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정말 나라가 힘이 없어서 우리 여성들을 중국의 청나라에 강제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해서 노동력 착취당하고 돌아와서 고향에서 환향년이라고 불렀던 그 시기 그 불행함 지금 북한에서 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또 이혼 금지령을 내렸죠. 이혼한다 그러면은 귀책 사유가 큰 자는 바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또 강제노역 시켜버리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정을 찢어놓는 이런 일들 이런 조직을 세력을 그들을 옹호하고 흠모하는 이 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 빨리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